이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삭제해서 성남시에 돌아가야 할 이득을 얘네가 먹도록 설계를 했다. 그럼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나 진짜 나도 잡혀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본 방송은 법률 방송과 함께 제작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크아 코코넛입니다. 호로이루 호변입니다. 예, 오늘 노블로 19화 20화입니다. 20화. 20화 오늘 화천대유 천화동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논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이슈, 우리 로우블로가 법률 방송과 함께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이제 민간 개발 방식에서 민간 공동으로 바꾸면서 5천억을 성남시에 환수했다. 이걸 마치 자신의 어마어마한 치적인 양 이제 홍보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환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8,500억 가량이 특정인들이 지분을 소유한 화천대유나 그 관계인들한테 돌아간 게 드러나서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심지어 그 관계인들이 이재명 지사랑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그래서 의혹이 더 심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은 이 사업으로 1조 3천억 벌었는데 그 중에 8천억 원을 화천대유에 몰아준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그 5천억도 다른 회사가 했어도 기부 체납으로 원래 받는 거야, 그거는. 아, 맞아요. 딴 데서 거였다. 했어도 무조건 5천억은 받는 거예요. 그게 무슨 치적이냐? 그 5천억이 현금으로 받은 것도 아니야. 뭐 도로, 뭐 터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어차피 그 도시 개발하려 그러면은 네. 도로랑 터널 이런 거 있어야 돼, 원래. 아, 그렇죠. 원래 있어야 되는 거야. 네. 다른 회사가 해도 그 정도는 원래 다 하거든. 요거 좀 시리즈가 길어요. 네. 그래서 인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제일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은 성남 도계공 사장 유동규. 네. 지금 구속돼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죠. 그렇죠. 그거를 좀 제가 설명을 하려면 시청자들이 좀 보기 쉽게. 그림으로 봐야 돼. 맞아. 말로 하면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빨리 갖고 오세요. 알았어요. 이재명은 뭐 의들. 자, 이 간단하게 이 대장동 사업 구조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장동 사업을 하는데 성남의 뜰이라는 회사가 이 대장동 사업을 해요. 이 회사에 누가 참여했냐? 성남도계공, 그리고 금융기관들, 그리고 문제가 되는 화천대유, 그리고 SK증권. 근데 이 SK증권은 화천대유랑 마찬가지예요. 같은 회사라고 봐야 돼. 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해서 사업비가 1조 5천억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업이익이 6천억이 났대. 그런데 분양이익은 따로예요. 그럼 이 사업이익 6천억이 났으니까 요거를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될 것 같잖아. 그런데 성남시한테는 1,800억만 돌아가고 금융기관한테는 32억만 돌아가고 이 6천억의 대부분인 4천억이 이 화천대유 얘네들한테 돌아간 거예요. 그 참 이상하네. 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사업이익이 어떻게 6천억이나 났느냐? 요거부터 설명을 해야 돼요. 이 사업이익이 6천억이나 난 데에는 이 성남시의 역할이 지대하다. 왜냐면 성남시가 참여하지 않았으면 이 대장동 땅을 엄청나게 비싸게 사야 되거든요. 한 1조 든다 그래요. 예상으로. 그런데 성남시가 이 성남의 뜰에 50% 참여를 하게 되면서 토지를 굉장히 싸게 강제 수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원래는 민간에서 하면은 이 땅을 이제 3분의 2를 갖고 있어야지 나머지 3분의 1을 강제 수용할 수 있는데 성남 도계공이 딱 끼어들면은 저거를 그냥 강제 수용할 수 있어요. 자, 이 성남 도계공이 참여를 안 했으면 민간 개발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땅은 사는데 1조가 들어. 그럼 이 땅 주인들은 1조를 벌었을 거야. 근데 성남 도계공이 참여를 함으로써 이 땅을 6천억에 샀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 주인들은 4천억의 손해를 본 거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 성남시가 참여를 하면 땅을 싸게 살 수 있게 법이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싸게 산 이익은 어디로 가야 돼? 그런데 이 사업 이익 6천억이 어떻게 배분이 됐느냐? 아까 말했듯이 이 성남시는 1,800억밖에 안 가지고 갔어. 근데 나머지 4천억을 얘네가 다 가져가 버린 거야. 자, 거기서 유동규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유동규가 누구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 사장이에요. 사장 대행. 사장 대행. 이 사람이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업무를 관장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4천억이란 이득을 이렇게 홀랑 먹을 수 있었느냐? 성남시에서 다른 개발 사업 할 때는 초과 이익 환수 규정이 있었대요. 그래서 만약에 돈이 많이 남아도 너무 많이 남으면 초과 이익은 성남시가 가져가는 사업을 계속 해온 거야, 성남시는. 그런데 유독 이 사업에서만 이 초과 이익 환수 규정을 이 유동규가 무리해서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초과 이익 삭제를 한 게 얘네한테 이득을 주기 위해서다 라고 하면 업무상 배임이 되겠죠. 왜냐? 이 유동규라는 사람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이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삭제해서 성남시에 돌아가야 할 이득을 얘네가 먹도록 설계를 했다. 그러면
성남시를 배신한 거잖아요. 그럼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가 나오는 거죠. 형법상죄, 배임죄. 근데 유동규가 아무 대가도 없이 이거를 해줬을까? 근데 지금 검찰 조사에 의하면 이 유동규가 이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로부터 700억을 받기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자, 초과 이익 환수 규정을 삭제해주는 대가로 700억을 받았다. 그러면 그건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조사에 의하면 700억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녹취는 있고 네. 아직은 5억만 받았대요. 계약금이지. 네. 5억은 이제 검찰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700억 중에 5억을 일단 줬다. 그리고 얘가 받기로 한 돈은 700억이다. 왜 굳이 이걸 700억으로 만드느냐? 우리가 얘기 많이 하는 특경가법이 있잖아요. 특경가법은 뇌물 액수가 많을수록 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뇌물죄는 받은 돈뿐만 아니라 받기로 약속한 것까지 처벌을 해요. 그러니까 700억을 받기로 약속을 한 게 뇌물죄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700억은 농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쵸. 그래서 유동규가 5억은 빌린 거고 700억은 아이 우리끼리 그냥 야 너네 사업 이렇게 잘 됐는데 그냥 700억 정도 나한테 주면 안 되냐라는 농담을 했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씨알도 안 맥히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법률 방송이니까 이제 법률적 쟁점, 뇌물죄, 배임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떻게 이런 큰 이익을 보게 됐느냐? 이 성남시가 도와줬으니까. 그럼 성남시가 도와줬으면 이 돈은 성남시에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상한 데 갔다. 사업 구조가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유동규라는 사람이 저런 일을 했는데 그 바로 위에 있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몰랐겠느냐. 수사의 표적이 된 건 유동규예요. 네. 그런데 이게 여기에 연결이 안 될 수 있을까? 성남시에서 일어난 개발 사업은 초과이익 환수가 있었는데 굳이 이거를 깽판을 쳐가면서 이걸 지웠대요. 이거를 이 사람이 몰랐을까? 몰랐으면 무능한 거고 알았다면 공범인 거죠. 그리고 이 회사에 강제 수용권을 준 건 누구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죠. 네,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앉힌 건 누구예요? 이재명. 이재명이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저 이재명과 유동규의 관계 이런 것들이 아주 흥미롭다. 흥미롭기도 하고 저게 명확하게 밝혀지면은 이재명이 공범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유동규가 뇌물 받고 유동규가 배임한 것에 이 사람의 관여가 있었더라면 이 사람은 공범이 되는 거죠.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공범이 있을 거고 네. 교사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공범에는 네.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이 있어요. 공동정범은 정범, 같이 칼 찌른 사람. 교사범은 칼 찌르라고 시킨 사람. 방조범은 칼 찌른 거 보고 있었던 사람. 당연히 이제 공동정범이 네. 가장 세고. 그러면은 저 이재명 유동규의 사이를 가늠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좀 특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당연히 특검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검이라는 게 이제 검찰이 수사에 미진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친정권적인데 검찰이 네. 친정권 인사를 수사하는데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검찰팀을 꾸리는 걸 특검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시장이면은 네. 사실상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수처가 지금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왜 공수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나요? 제가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왜 만든 거야? 아니 저 정도면은 공수처가 발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상합니다. 뭐 이제 이재명 지사에 대한 혐의는 네. 뭐 명확히 드러난 게 없지만 지금 이제 이 유동규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런 검찰의 배임과 뇌물의 표적이 지금 되고 있죠. 기대가 됩니다. 네. 이 다음은 또 어떤 새로운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유동규 씨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네. 김만배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김만배 외에 또 시청자들 댓글을 보고 또 다른 인물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진짜 나도 잡혀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만! 호바로!